활동을 하시면서 뭐 미팅도 많고 그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침에 끓여놓은 국이 어떻게 되어 있죠? 내가 끓이지 않았지만 거품이 일면서 끓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벌써 좀 상했네? 혹시 버리실 건가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한번 끓이실 거예요. 정말 가열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먹어도 되는 사람. 저는 오프라인 교육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미상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미상궁 좀 와서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쵸? 모르면 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잘 먹으면은 오케이 괜찮은 거고 먹었는데 좀 안 좋아. 그러면은 나는 안 먹으면 되죠. 그쵸? 이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내 건강에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도 먹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경로를 통해서 나의 몸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유해한 물질들, 뭐 식중독균 이런 어떤 부분들은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유해한 물질들이 들어오면 나의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총출동하는 이런 어떤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 장벽을 기점으로 해서 필요한 게 들어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딸려 들어오면서 이런 어떤 장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해야 된다. 필요한 것은 잘 받아들여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딸려 들어오는 나쁜 것은 되도록이면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장벽, 만리장성해야 된다. 그래서 꽉 막힌 벽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인식이 되시죠? 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문을 통해서 필요한 물질이 드나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장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꽉 막힌 벽이 아니고요. 이 장벽은 장세포가 쭈루룩 연결돼서 만들어진 구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꽉 막혀 있지 않고 약간 열려 있기 때문에 이 경로를 통해서 영 들어오기도 하는데 영양분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유해한 물질도 나의 몸에 들어오는 경로가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장벽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양분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영양분뿐만이 아니라 문제되는 물질도 나의 몸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문이 닫혀야 돼. 적정한 수준의 상태로 이 장벽 기능이 건강하게 잘 조절이 돼야 되겠죠? 필요한 것은 잘 들어오고 유해 물질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이 장벽 기준으로 해서요, 장벽이 확 열리면요, 장벽이 느슨해지면, 지금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문이 열렸으니까 좋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나쁜 것도 많이 들어올 거잖아. 라고 우리는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실은 어떻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은 어떠냐면, 장벽이 느슨해지면, 말 그대로 문이 활짝 열리면요, 영양분을 내 몸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송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으로 줄어요. 영양소의 수송체가 반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 몸에 그 영양소가 제대로 잘 통과돼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영양소는 먹어도 잘 못 들어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독성 물질, 대사성 유해 물질, 걔네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2.7배나 더 많이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영양분은 적게 들어오고 유해 물질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장벽이 열리면 열릴수록 어떻다? 손해다라는 거죠. 그렇죠? 손해다. 그리고 이 대사성 유해 물질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요. 이 대사성 유해 물질 혹은 얘를 내재 독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그쵸. 사실은 이 비긴과 누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리더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인데 뭐가 어렵냐면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뭐 저런 것까지 나 알아야 돼. 내재 독소, 엔도톡신 이런 거 나 알아야 돼. 어, 조금 이해하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 더 이해가 쉽거든요. 이 엔도톡신 내재 독소, 정식으로는 LPS라고 이야기하고요. LPS, 지호세 대표님은 LPS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이 LPS도 약자예요. 중요하진 않지만, 이 LPS의 플레임은 뭐냐면, 리포폴리사카라이드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더 마음이 확 멀어져 버리죠. 나는 알고 싶지 않아.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뭔데 걔가. 걔를 더 설명드리면, 걔는 그람 음성균의 외막이거든요. 그람 음성균. 아직까지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죠? 그람 음성균이라고 하는 애의 외막, 껍데기, 걔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 그럼 그람 음성균이 뭘까요? 그람 음성균은 살모넬라예요, 살모넬라. 살모넬라 혹은 대장균. 살모넬라, 대장균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대표 주범, 식중독균이 바로 살모넬라와 대장균이죠. 특히나 살모넬라 같은 경우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란을 뭐 위주로 다루는 뭐 이런 김밥집에서 계란을 막 먹었다가 사람들이 막 위로 뿜고 아래로 뿜고 막 그 김밥집에 들렸던 모든 사람들이 막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 가고 막 이런 어떤 기사 가끔 한 번씩 들리잖아요. 이 살모넬라의 특징은 뭘까요?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독성이 강하고요. 이 김치에서 날개 썼을까요? 아니면은 막 변질된 달걀? 아니요. 계란지단을 붙였을 거고 그냥 조심스레 잘라서 김밥을 쌌어도 걔가 왜 그렇게 식중독을 잘 일으키냐면 걔는 엄청난 독성과 또 한 가지는 미친 번식력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얘는 굉장히 강해요. 왜 강하냐면 외막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균인데 걔가 갑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자열하거나 혹은 비누칠로 찍고 찌끈 도마를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방법으로는 걔를 완벽하게 제거하기 어렵고요. 하나 남아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번식력이, 미친 번식력이 있기 때문에 몇 시간 지나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 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살모넬라 같은 이런 어떤 균 같은 경우에 독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급성의 문제, 급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위아래로 뿜고, 막 배가 아프고, 띠글띠글 굴르고, 막 열이 나고, 이런 어떤 문제. 근데 이 장벽이 열리면요. 장벽이 열린 이 틈으로 살모넬라가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뭐가 들어온다고? 살모넬라의 외막, 껍데기, 얘가 둘러싸고 있는 갑옷, 막 이렇게 싸우면서 뭔가 이렇게 뭐 조각들이 막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그게 작은 조각들이 이 장벽의 틈새가 열리면 나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내 몸에서는 얘를 뭐라고 인식하냐면 우리 뱃속의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뱃속은 어떠냐면 어두워요. 그래서 얘가 정말 살모넬라인지 혹은 얘 외막 껍데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나의 장 내에 어떤 그 체계, 우리 몸 안쪽에 체계들은 얘를 뭘로 인식하냐면 살모넬라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내재 독소에 들어왔지만 들어왔는데 얘는 너무너무 무서운 친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자라가 안 들어오고 그냥 소뚜껑이거든요.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 나의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난리가 나요. 왜냐면 얘가 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번식력이 크니까 한 번 들어오면 나의 몸을 막 망가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총출동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껍데기가 들어왔는데 본체를 찾으려고 면역 체계가 총출동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어, 일단은 무언가가 총출동을 해서 면역체계가 총출동을 해서 누구를 잡기 위해서 막 돌아다닌다는 것, 영양소, 말 그대로 내 몸 안에 있는 리소스, 에너지를 쓰는 과정이죠. 또 그런 과정 중에 사실은 정말 때려잡을 필요 없는 내 몸을 공격하는 면역에 좀 과민한 반응들 또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이 부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장에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재 독소는 2.7배 더 많이 들어오는데 영양소는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죠. 영양소는 절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양소는 반으로 줄었는데 독소가 들어옴으로써 개를 잡기 위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많이 고갈되어 버린다. 이거는 굉장한 소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그런 부분 장의 투과성이 높아지면서 말 그대로 무언가가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여기 여러 다양한 계층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그려놨거든요. 누굴까요? 모두 다.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또 더 뭐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누굴까요? 요런 친구들이겠죠. 아직 성장기. 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성장 요구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채워질 수 있다, 없다? 영양소가 제대로 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양소도 제대로 못 채우는데 게다가 소진되는 게 있어. 그러니까 굉장한 손해겠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떨 거예요? 그분들도 손해요. 워낙에도 흡수돼도 잘 대사도 안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들어오는 것도 안 들어오는 데다가 무언가 염증을 일으키는 이런 내재 독소들이 몸 안에 축적되니까 살모넬라는 급성의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죠.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살모넬라와 같은 이런 식중독균은 칼이에요, 칼. 바로 찌르면
피가 나요. 아프죠. 급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급성의 문제. 근데 LPS 같은 아까 그람 음성균의 껍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모넬라나 대장균의 껍데기. 얘는 칼은 아니에요. 칼은 아닌데 얘는 뭐냐면요. 얘는 가시예요. 가시. 가시 같은 존재다. 근데 가시 같은 존재인데 속 안쪽에 박힌 가시 빼내기도 어렵고요. 당장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할까요? 미치게 힘들게 만드는 굉장히 만성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존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굉장히 재미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장벽이 열리면 영양소가 절반밖에 안 들어오고 나의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총출동해서 무언가 내재적인 이런 문제를 잡아내기 위해서 내 몸의 리소스를 쓰면 살이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영양소가 조금 들어오고 얘를 막 쓰기 위해서 에너지가 쓰이니까. 근데 삶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여기에 또 새로운 친구 이름이 딱 나오거든요. 뒤에 가서 설명드릴 텐데 조눌린. 이 조눌린은 뭐냐면 장세포 간의 그 간격, 그 문을 여는 친구예요. 그 문을 여는 친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눌린이 많아지면 장의 투과성이 높아지는 거죠. 장의 투과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양소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내재 독소는 2.7배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런 조눌린이 누구한테 많다고요? 비만한 사람들에게 많아요. 과체중, 비만한 사람들에게. 이상하다. 조눌린이 많아서 장의 투과성이 높으면 영양소가 조금 들어오고 내재 독소에 의해서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데 오히려 과체중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 그리고 허리 엉덩이 비율이 좋지 않게 변한다. 이런 거 또 설명을 드리면서 또 이 조눌린, 장의 투과성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슐린의 민감도가 낮아져요. 인슐린이 포도당을 붙잡아서 세포로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인슐린이 민감하게 포도당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혈당이 높은 수준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더 나아가서는 간에 지방이 쌓이는 정도 또한 높아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떨까요? 장의 투과성이 나빠지면 대사가 흔들려요. 대사.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잘 대사돼서 에너지화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이 LPS 뭐라고 그랬죠? 가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발톱 밑에 낀 가시. 살모넬라는 급성의 문제. 소리예요. 찔리면 피가 철철 나. 하지만 가시는 찔려도 피가 안 나지만 걔가 빠지지 않고 계속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성적 고통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이런 만성적인 염증은 그냥 단순히 염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의 트렌드, 어, 인플라메이션이 염증이고요. 에이징은 노화예요. 염증성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면 노화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장벽 건강, 조금 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막 깊이 파고드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비긴과 뉴트라이트의 프로바이오틱스 논문을 통한 검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논문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3단계 검증으로 그 논문의 유효성을 좀 입증을 했어요. 세포 실험을 했고 인체 적용 실험을 했고 대사체까지 실험을 했거든요. 3단계 검증. 그래서 그 대사체와 관련된 그 요소를 좀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의 장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장벽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장벽 세포가 있고요. 얘는 만리장성으로 치면 얘는 벽돌이죠. 큰 돌멩이. 근데 이 만리장성 돌멩이만 가지고 그냥 쌓아 올리면 벽이 되나요? 아니요. 이 시멘트질 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 장세포에도 얘네들을 연결하는 연결질이 있고요. 그래서 어머, 이 벽돌을 시멘트질해서 잘 쌓았구나.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 얘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소화 효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벽이 너무 중요하니까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얘를 담요를 또 둘러놨어요. 점막을 한번 더 덮어놓은 거예요. 얘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누가 있다고요? 개구장이 같은 조눌린. 얘가 많아지면 어떻게? 이 장벽세포의 간격을 막 이렇게 여는 이런 어떤 친구. 요렇게 장벽세포, 연결 단백질, 여기를 덮고 있는 장점막, 조눌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장내의 어떤 환경은요,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돼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다양한 장을 구성하는 이런 구조물들이 건강하게 잘 유지돼야 되고, 건강하게 잘 유지되면 결과물이 만들어지거든요.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만들어져요. 좋은 환경일 때, 이 뷰티르산이
지속 가능한 이런 어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뷰티르산은 그 환경 그 자체에 필요한 물질이기도 해요. 이 뷰티르산은 이 장벽세포의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이 장벽세포 사실은 굉장히 힘든 애들이에요.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요. 주기가 짧아요. 4일에서 5일 정도. 그럼 4, 5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새로운 애로 또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뷰티르산은 어떤 역할? 이 장벽세포의 에너지원이 돼요. 또 다른 말로는 이 장을 밭이라고 했을 때 밭을 비옥하게 하는 존재, 뷰티르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뷰티르산, 장벽세포의 에너지원이다. 그럼 뷰티르산은 장벽세포의 에너지원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이 뷰티르산 하는 일이 많아요. 이 각각의 장벽세포들을 쫙 졸라매주는. 왜 쫙 졸라매줘야 되는 걸까요? 얘네들 세포 간의 간격이 타이트해야 되니까. 그래서 타이트 정션, 밀착 연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각각의 세포들이 밀집해서 막 붙어 더우니까 지금 막 다 떨어져 있고 싶으신데 무언가 적군이 서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빈틈없이 쫙 나란히 서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돕는데 누가 역할을 한다? 연결 단백질. 그런데 그 연결 단백질을 누가 더 잘 만들어지게 한다? 뷰티르산. 뷰티르산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그럼 뷰티르산이 장세포의 에너지와 짝 졸라매주는 연결 단백질 그것만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거 말고 담요도 덮어줘요. 점액, 뮤신의 분비까지도 촉진한다.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보호 코팅층.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뷰티르산, 조눌린을 쫓아주는 역할을 해요. 개구장이 같은 친구. 장세포 간의 간격 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를 자꾸 쫓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얘가 장세포 간격을 벌리지 못하게, 특성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사실은 막 지금 벌써 몇 가지를 열거했나요? 뷰티르산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어떤 많은 역할을 한다. 이런 장세포 내에, 이 장벽 내에 다양한 대사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뉴트라이트 이번에 제품 출시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검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검증을 했을까요? 장세포가 짝졸라 맺어 있고, 이 조눌린이라는 친구가 막 장의 투과성을 막 조절하는 거를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우리 인체 적용 시험에 참여하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8주 동안 열심히 제품 잘 먹어가지고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장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8주 이후에 모셔가지고 배를 쫙 갈라가지고 장이 얼마나 튼튼한지 건강한지 점액이 잘 분비되고 연결 단백질이 잘 분비되고 있는지 배를 갈라서 장세포 좀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보여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그게 좀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이번 뉴트라이트의 제품에 뭘 활용을 했냐면 휴먼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실제 장을 닮은 3D 모델을 활용을 했고요.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낸 미니 장기를 활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피마스와 인체 적용 시험 외에도 이 장 상핀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변화, 정말 디테일한 이런 변화까지도 확인하기 위해서 미니 장기까지 줄기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이게 정말 휴먼 오가노이드 모델의 이 장의 어떤 모델이래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그렇죠? 이런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입증을 했다. 그래서 원료와 균주 연구, 완제품 반응 연구, 인체 적용 시험까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 비긴과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면 이제 아주 높은 능선을 다 넘었는데 이제 하나는 또 넘어야 되는 산이 있어요. 뷰티르산. 그리고 뷰티르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뷰티르산을 그냥 먹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건 어렵다는 얘기는 이미 지오셉 대표님이 너무 이야기 많이 해주셨죠. 그쵸? 방구 냄새가 난다. 먹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나의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장내 미생물 하나가 막 그걸 가지고 막 만들어내기도 사실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도형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먹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은요, 어떤 모양이냐면요, 육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육형 모양이에요, 육각형 모양. 우리 머릿속에 육각형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근데 뷰티르산은 어떤 모양이냐면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육형을 가지고 쭉 가지고 우리 삼각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미생물이 그거를 눈을 감고 해야 되거든요. 육각형 모양을 막 만들어가지고 걔가 눈을 감은 채로 가지고 얘를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눈 뜨고도 육각형을 그려놓고 걔를 수직형으로 쪼개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은 뭐만 가능하냐면 사이즈로 자르는 것만 가능해요.
손으로 만져가지고 똑같네, 뽀개고, 똑같네, 뽀개고. 그래서 육판장을 똑같이 뽀개면 어떻게 뽀갤 수 있냐면 3-3으로 혹은 2-2-2로 뽀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대사 물질이 뭐냐면 아세테이트와 락테이트예요. 그래서 이 아세테이트와 락테이트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장내의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로 협해서 걔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조합한다? 뷰티루산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장내 환경, 또 원료 물질, 장내에 존재하는 유익균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열매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정말 중요한 산은 다 넘었고요. 제가 또 한 분을 모셔왔어요. 미국 본사 R&D의 부사장님이시거든요. 폴 시라 부사장님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Amway and Nutrilite, optimal health is much more than the absence of disease. It's about helping people live a fuller, more vibrant life at every age, what we call health span. Nutrilite has a long legacy in phytonutrient science, studying the power of plants to support human health. Today, we're extending that legacy into microbiome science because microbiomes play such a critical role in how the body responds to the food we eat, the water we drink, our environment, and our lifestyle. We believe the future of optimal health will come from connecting plant science, microbiome science, and eventually cellular health. Microbiome research has moved far beyond the simple idea of good versus bad bacteria. Today, the focus is on microbiome diversity, balance, and beneficial metabolites produced in the gut. Through my lab, Amway Korea has accumulated microbiome data from more than 110,000 individuals, one of the largest microbiome databases in the world. This gives us a unique foundation to better understand personalized gut health. These insights are helping us develop more advanced prebiotic and probiotic solutions. Now we are paying close attention to gut barrier health and short-chain fatty acids, especially butyrate, as part of a more integrated gut health approach. About 10 years ago, while microbiome science was still emerging, our scientists believed it would become critical to optimal health and health span. We knew the gut microbiome could influence nutrition, metabolism, and how the body benefits from plant-based nutrients. Because this was such a specialized field, we looked beyond Amway through open innovation, conducting a global search at leading universities, companies, and innovators around the world. And through that search, with the help of our Korea Open Innovation team, we identified Dr. G and HEM Pharma, which at the time was a very early stage company with a highly differentiated microbiome testing platform and a strong scientific vision. In the many years since, that relationship has become an incredible, meaningful scientific partnership. Korea is a very special market for this innovation. Korea ABOs and consumers are amongst the most sophisticated nutrition users in the world. They understand health trends quickly and are open to cutting-edge innovation. But Korea also has a strong foundation through my lab, which has helped us create a world-class microbiome database. That data has generated important insights and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Amway-exclusive probiotic strains. So Korea is not only simply a test market, it is the market best positioned to bring this new gut health paradigm to life first. A truly effective gut health solution should go beyond simply providing probiotics. Probiotics are important, but they need the right environment to work at their best. The gut is an ecosystem, and beneficial bacteria need a healthy gut environment to thrive. That is why an integrated approach matters. Prebiotics to help prepare and nourish the gut environment, while probiotics help support microbiome balance. Together, they support a much more resilient gut ecosystem and healthy gut barrier. A good solution is about creating the right foundation, supporting balance, and caring for the microbiome as part of overall health. I'm so excited to see this innovation come to life in Korea. This is such a big and important step for Nutrilite's vision of optimal health and improved health span.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Korea lead this new chapter of gut health innovation.
부사장님의 영상 잠깐 보셨는데요. 이 폴시르 부사장님, 어떠신가요? 예쁜 모자를 쓰고 계시죠, 그쵸? 저런 모자 어디서 구했을까? 인도 분이세요, 인도 분. 글로벌 아메이의 R&D의 부사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인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 참, 아메이가 글로벌 회사구나. 미국, R&D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제 인도 분이 근무하시고 계시고, 또 특이한 거, 한국의 출시에 맞춰서 어떻게 또 R&D 부사장님께서 영상까지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을까?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 폴 시러 부사장님 한국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10년 전에 에이시앤 파마와 닥터지 박사님, 지호셉 박사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그 첫 번째 R&D의 임원으로 역임을 하셨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굉장히 깊은 또 애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때맞춰서 영상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벽을 세워서 건강이 새지 않도록 하는 빈틈없는 장 솔루션에 대한 이런 부분, 유익균도 중요하지만 유익균이 제대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요즘 또 가끔씩 한번 해보는 게 있어요. 많은 리더님들도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AI의 활용이에요. AI의 활용. 아직까지 저는 그냥 무료로 쓰고 있어요. 돈을 내지 않고. 제미나이와 챗 GPT를 이렇게 종종, 제미나이를 요즘 많이 쓰다가 챗 GPT가 더 낫다라고 해서 이제 챗 GPT를 가끔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제미나이에게 물어본 거고요. 유익균의 여정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유익균의 여정, 이해하기 좋게 한번 그 여정, 장까지 도달하는 여정을 한번 좀 설명해 줘 볼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유익균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만큼이냐면 2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된대요. 2 마이크로미터. 감이 안 오죠? 얼마나 작은지. 사람의 장의 길이는 뭐 8, 9미터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로 8, 9미터의 장까지 가려면 그 여정이 얼마나 될까? 제미나이가 어떻게 표현을 해줬냐면, 이 유익균이 사람인 걸로 환산했어요. 이 유익균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인 유익균이 장까지 도달하는 여정은 어느 만큼의 여정이냐면, 서울에서부터 시드니까지, 호주 시드니까지 가는 여정이래요. 8,300km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300km? 우리 지금 너무 덥잖아요. 지금 그 반대편에 시드니는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좀 서늘할 테니까 시드니 갈까요? 우리 어떻게 갈까요? 여기 리더님들 걸어서 가실 건가요? 아니면은 한참 걷다가 보면 바다를 만날 거예요. 그럼 헤엄쳐서 유익균도 마찬가지. 유익균도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바다를 건너야 되거든요. 바다? 어떤 바다를 건너야 되냐면 pH 1.5에서 pH 2 강산이 가득한 바다를 막 헤엄쳐서 건너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라 헤엄쳐서 막 건너가지고 육지에 도달하면 그러면 그 육지가 이제 다 평화 끝일까요? 아니에요. 걔는 지진성 터널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고요. 계속 지진이 막 일어나요. 연동운동, 장의 연동운동에 의해서 막 장이 막 움직이는데 게다가 거기에는 어, 바다를 건넜는데 걔는 알칼리예요. 또. 담즙이 막 새어나오잖아요. 담즙이 새어나오는 지진성 터널을 막 이렇게 막 천신만고 끝에 혈혈단신 뭐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뭐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겠죠. 그렇게 가서 도달해서 이제 다 도착했구나 라고 이제 엉덩이 붙이고 조금 쉬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너무 힘들겠죠. 거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엉덩이 붙이고 앉을 없어. 왜냐면 거기 이미 다양한 상제균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상제균들이 와갖고서는 막 쫓아와가지고 너 누구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좀 못 살 노릇이겠죠, 그쵸? 그래서 무언가 환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환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 개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떠한 식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어떠한 땅에서 자라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칼 박사님의 철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철학을 실천하는 픽인 그 안에 어떤 성분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볼까요?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폴시라 부사장님도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도 중요하지만 유익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또 환경을 마련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프락토 올리고당은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미생물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또 환경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 바로 프락토 올리고당인데 그러면 비기는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일까요?
또 그렇게만 또 단정 짓기에는 너무 뭔가가 많이 들어있죠. 뭐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인데 뭘 이렇게 많이 넣었어? 그쵸? 그러면 또 이 비긴의 또 그 뒷배경을 또 알아야 돼. 이 비긴의 글로벌 출시, 한국이 첫 출시가 아니고요. 미국과 일본에서 먼저 출시가 되었습니다. 출시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다. 미국과 일본. 그러면 미국과 일본의 비긴, 한국의 비긴 같은가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미국의 비긴 따로, 일본의 비긴 따로, 한국의 비긴 따로 다 다르다. 각 나라의 레귤레이션과 또 각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이런 영양적 요구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 비긴은 각 나라마다 다른 포뮬라를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럼 그 포뮬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6in1 포뮬러로 되어 있습니다. 프락토 올리고당이 프락토 올리고당인데 걔를 더 잘게 쪼개놨어요. 단세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있고요. 또 비타민과 미네랄 4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외에 아주 많은 부원료가 담겨 있는데요. 마치 더블엑스의 다양한 식물, 농축물들이 부원료로 담겨 있는 것처럼 비긴도 마찬가지 다양한 부원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세 프락톨리고당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얘는 굉장히 짧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걔를 빨리 활용을 해서 대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얘를 빨리 쓸 수 있기 때문에 잘게 쪼개진 말 그대로 불을 붙일 때 쓸 수 있는 아주 잘게 쪼개진 마른 나뭇가지다. 얘가 단색 프락톨리고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불을 붙이면 불이 확 붙잖아요. 그쵸? 빨리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익한 장내 환경을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또 얘는 또 잘게 쪼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왜냐면 이렇게 발효되는 과정 가운데 가스가 생기는데 짧은 구조이기 때문에 가스가 상대적으로 덜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발효 그린 브랜드, 그냥 다양한 그린 채소들이 쓰였는데 걔를 그냥 넣은 것도 아니고요. 3종의 유산균을 종군 배양해서 발효해서 넣은 특별한 누트라이트만의 독자적인 그린 발효 브랜드가 비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포스트바이오틱스도 담겨져 있어요.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뭐죠?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아직까지는 부원료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를 살펴보면 면역 향상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후천 면역, 선천 면역, 장내 미생물 환경 등을 좋아지게 하는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기능성 보테니컬 스파이스 블렌드도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티초크, 생강 복합물. 이것도 부원료예요. 그런데 인체 적용 시험상에 이 원료의 기능성을 살펴보면 위 12지장의 운동성을 촉진하는 이런 결과들을 기능성 스파이스 블렌드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 외에 다양한 이런 원료까지 꼼꼼하게 설계돼서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뉴트라이트의 비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비긴 검증될까요? 이 비긴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이런 논문에 이 비긴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게재가 되었는데 그중에 중요한 논문상에 게재된 이미지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긴의 섭취를 통해서 단세지방산이 얼마나 증가됐는지를 보여드리는 결과예요. 이 모든 실험에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대조군이 필요합니다. 실험에 직접 제품을 먹으면서 달라지는 변화를 확인하는 실험군이 있는가 하면 가짜 약을 먹으면서 왜냐면 사람이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에 조금 휘둘리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나는 왜 안 주지? 약간 이런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만 주더라도 난 먹었어 이렇게 위안을 받는 그럼으로 인한 위약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조군은 뭐죠? 위약을 드신 분이에요. 위약은 뭐냐면 가짜약, 껍데기만 있는 거. 말 그대로 이 대조군은 뽑기를 잘못하신 분이죠. 근데 뽑기를 잘못하기 때문에 이분은 단순지방산 많이 올라갔을까요? 올라가지 못했겠죠, 그렇죠? 아래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고요. 이분들은 이제 실험군이죠. 근데 실험도 단계별로 나누어서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세 프락토 올리고당. 다른 것 없이 단세 프락토 올리고당만 들여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단세 지방산의 생산이 껑충 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또 뭘로 설명드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학교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는 이론을 모르는 그래서 학습한 친구이고요. 이 단세프락토 올리고당을 먹은 친구는 이제 이론을 배운 친구예요. 그랬더니 점수가 껑충 중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전혀 모르다가 이제 이론을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게 된 거죠. 그런데 알고 계시죠? 성적 중상위권까지 끌어올리는 거, 하위권을 중간까지, 중간 좀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좀 쉬울 수 있는데, 중상위권을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좀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아주 특별한 디테일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비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 프락토 올리고당에서 이만큼 올라간 이 결과 더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 다양한 원료의 포뮬라인 비긴을 통해서 한 번 더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각각의 결과 위쪽에는요, 또 뭐가 있냐면 별이 4개가 떠져 있어요. 별 4개. 뭐, 그 표시가 있죠. 그쵸? 이거는 뭘 보여주는 표시냐면 유의성. 그러니까 오차가 얼마나 일어나니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오차가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실험의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오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냐면 유의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의성 이야기할 때 별이 떠도 굉장히 유의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별이 몇 개 떠 있죠? 별이 4개. 근데 아마 여기 리더님의 머릿속에는 아니 별은 4개가 아니라 5개여야지 이렇게 또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 TV 광고의 노예죠. 그쵸? 머리에 별 5개를 붙이고 손을 이렇게 펼치면서 별은 5개 이렇게 외쳤던 이런 분이 있어서 아마 그게 떠오르실 텐데 실험의 오차적인 측면, 논문적인 측면에서 가장 오차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거. 말 그대로 유의성이 높은 거죠. 유의성이 높은 별 4개의 결과를 이 비긴의 이 단백질지방산의 증가, 의 결과를 통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것 설명을 드리면서 뷰티르산 관련된 이 대사물질도 증가했습니다. 아세트산이 110% 증가했고요. 락테이트가 30%나 증가하는 이런 어떤 결과를 비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를 통해서 뷰티르산이 아주 잘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결과를 통해서 장벽 건강은 물론 영양소 흡수적인 측면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이런 결과. 이거 사실 좀 되게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리더님들께 혹시나, 더 궁금하다. 나는 요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하다. 왜냐면 지호세 대표님이 또 이 비긴이나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이야기할 때 요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더 다른 이야기 하시잖아요. 먹었더니 입맛이 좀 떨어지고 식욕이 좀 감소되면서 살도 좀 빠지고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이 주요 기전에 GPR41, GPR43의 활성화, 펩타이드 YY의 분비 조절을 통해서 장 운동성의 억제, 근데 억제보다는 조절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조절. 그래서 장 통과 시간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영양소의 흡수가 증가된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리고 또 요즘 뭐 많이 이슈가 되는 GLP-1과 얘네들이 무슨 상관이 있니?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AI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난 이게 학술적인 내용이 난 너무 궁금해. AI에게 한번 물어보실 것. 그래서 영양소 흡수와 관련된 긍정적인 영양까지 두루두루 많은 결과를 실 수 있. 그래서 이 데일리 장건강 스타터 비긴 유익균의 먹이를 증가시키고요. 대사물질의 유의적인 증가를 확인했고 최적의 장내 환경 조성을 통해서 뷰티르산 생성을 유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환경의 토대를 다지는 이런 역할을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씨앗을 뿌려야 되겠죠. 그렇죠? 씨앗을 뿌린다. 검증된 균주의 장 건강 부스터로서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이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믿을 수 있는 균주일 거예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균주죠. 이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는 이번에 프로바이오틱스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균주단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썼어요. 마치 WX가 처음 포뮬라가 만들어지고 나서 멈추지 않고 계속 더 좋은 포뮬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변화한 것처럼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도 진화를 계속 멈추지 않고 해왔고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기능성이 뚜렷한 균주여야만 하기 때문에
검증된 설계로서 이 누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과 프로바이오틱스, 먹이가 되는 이 두 가지를 담은 심바이오틱스로 설계가 되었고요. 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 11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뉴트라이트 많이 쓸 수 있는 특별한 독점균주 두 가지가 주요하게 요 안에 좀 담겨져 있죠. 락티카네 바실러스 파라카제이, 뉴트라이트 272. 앞에 이름이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다 날리고, 뉴트라이트 272 혹은 뉴트라이트 648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특별한 두 개의 독점 균주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뉴트라이트 272는 뭘까요? 뷰티르산이 풍부하신 분에게 많은 균주를 말 그대로 발견했고요. 다양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부족한 어떤 특별한 균주를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런 균주, 아주 철저하고 까다롭게 균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DNA 기반 관리를 하고 있고,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성에 대한 검증, 위에서 장까지 핵심적으로 잘 살아남아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주 누트라이트의 관리에 관리를 더했다. 뭘 가미하면 좋을까요? 누트라이트가 너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식물 영양소. 5개 최종의 보테니컬 원료를 선정해서요. 이 식물 영양소까지도 플러스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이토페어링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토페어링. 이 파이토페어링은 좀 이름이 어렵죠. 이거 요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막걸리에는 뭐가 잘 어울리죠? 막걸리에는 잘 어울려요. 뭐가 잘 어울리죠? 추가 잘 어울리고요. 소주에는 쌀이 잘 어울려요. 무언가 만나면 더 좋은 궁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 이 각각의 균주와 함께 했을 때, 이 균주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특별한 기능이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식물 영양소를 짝지워서 페어링해서 이 누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에 넣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럼 이 누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이것 또한 뉴트리언트라고 하는 논문에 게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검증된 설계로서. 그런데 여기 리더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이 비긴과 누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이제 전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장벽이 열리면 장벽이 여는 이런 조눌린이 장벽을 열면 영양소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독성 물질이 2.7배 들어오고 뭐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모르시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비긴과 누트라이트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전달하려고 할 때 그분을 붙잡고 너 조눌린 아니 조눌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그건 좀 힘든 일이에요. 좀 어려워요. 이거 뭐 다 설명해야 되고 처음부터 막 저 마이크로바이옴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의 이 감증적인 부분의 첫 번째는 뭘까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가장 첫 번째 변화, 배변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부터 확인했습니다. 배변 활동 개선은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변비형 변과 설사형 변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 단 4주 섭취 후 정상화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장벽 건강과 관련된 핵심 물질이죠. 이 뷰티르산이 46%나 증가하는 것, 장벽의 틈 조절하는 이런 어떤 물질, 장, 누수, 신호 성분까지 여기 오늘 리더님께서 너무 진료하실까 봐 설명드리지 않은 인돌 대사체. 이 인돌 대사체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섭취하는 필수 지방산 중에 트립토판이 다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대장까지 내려오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걔를 가지고 인돌 대사체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인돌 대사체는 장벽을 벽이라고 치면 이 인돌 대사체는 뭐냐면 방수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수제. 물이 막 새어나와서 얘가 막 갈라지지 않도록 더 얘를 만들어주는 벽을 더 강화하는 방수제, 그게 바로 인돌 대사체예요. 그래서 이런 대사체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했다는 거. 그쵸? 갑자기 빨간 비가 내리고 있네요. 검증된 설계로서 변비형 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상변으로, 설사형 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상변으로, 양방향으로 변하는. 원래 같으면 변비형 변이 좋아지면 설사하신 분들은 더 설사가 심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장벽 그 자체를 건강하게 바꾸는 이런 방향성이다 보니까 건강하게
바뀌도록 양방향으로 바뀌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뷰티르산이 증가했더라. 46%나. 그럼 우리 또 빼놓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대조군 잘못하신 분들, 이분도 따뜻한 뷰티르산이 높아지면 이거는 그쵸? 계절적인 요인이나 뭐 식생활상의 어떤 변화일 수 있잖아요. 대조군은 동시기에 어떻게 됐다? 실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뷰티르산이 늘어났지만 실험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15%나 감소하더라. 뷰티르산이 나빠지더라라는 이런 부분. 그리고 장벽 강화 관련된 거. 제가 인돌대사체라는 거 말고 뭐라고 설명드렸죠? 방수제.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수제 성분이 훨씬 더 높아졌고, 장의 투과성을 높이는 거. 조눌린, 개구장이 조눌린, 문을 막 열고 다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의 투과성을 높이는 조눌리는 감소하는 결과까지. 그래서 장벽을 건강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대사체적인 변화까지도 뭘 가지고 발라서 아니요 휴먼 오가노이드 모델을 가지고 인간의 미니 장기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검증해서 만들었다라는 것, 검증하고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죠. 이 검증된 설계와 관련돼서 또 이 각각의 제품들 비긴만 섭취해도 유산균만 섭취해도 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섭취했을 때 뷰티르산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했을 때 더 빈틈없는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이 장 솔루션을 통해서 라는 것까지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검증된 독점 균주의 장 건강 부스터, 누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죠. 11만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독점 균주 2종을 포함한 5종의 유산균 밸런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보장균 수 100억, 새로운 장 건강 부스터로서 누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자리매김할 거라는 것. 또 누트라이트가 잘하는 식물 영양소, 보테니칼 원료까지도 부원료로 함유가 되어 있고요. 9월 1일 이 특별 프로모션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일반 제품의 출시는 4일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프로모션이 먼저 또 안정적으로 프로모션을 또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프로모션은 9월 1일, 일반 제품은 단독 제품, 단일 제품 하나하나씩은 9월 4일부터 출시가 된다라는 것 소개를 해드리면서 첫 번째 프로모션은 비긴 30호 3개, 프로바이오틱스 90호, 누트리 파이토 프로틴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모션 팩 1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비긴 한 달분, 프로바이오틱스 한 달분, 올데이 비타민C 한 달분, 또 마이웰리스를 분석권이 제공이 되는 프로모션 1이 있고요. 프로모션 2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분들을 위한 거죠. 비긴과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누트리 파이토 프로틴으로 구성된 프로모션 2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제 들어와요. 마이랩 라이트. 1만 원의 업차지를 통해서 마이랩 라이트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이랩 라이트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특히나 이제 재분석을 하시는 분들,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시고 나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재분석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이랩 라이트를 통해서 가격은 절반으로 줄었고요. 또 분석 결과도 2주 만에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 이 마이랩 라이트가 10월에 출시 예정인데 이 프로모션 2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9월 달에 먼저 먼저 선보인다. 10,000원의 업차지를 통해서 먼저 선보여 드린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빈틈없는 장 건강 솔루션 누트라이트 비긴과 누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소개해 드렸고요. 날이 참 덥습니다. 그래도 여기 리더님들의 열정으로 금요일 굉장히 뜨겁게 마무리한 것 같고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네. 오늘 우리 송세영 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